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을 많이 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네, 벌써 한 주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유,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름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더워요, 진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이제 또 장마가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요. 돌비님한테 좀 후원이라도 하면서 물난리가 없기를 좀 기도해봐야겠어요. 저한테 후원하는 게 그쵸. 제가 비를 안 내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또 있으니까 그쪽하고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돌비님.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뭉퉁그릴게요. 10년은 조금 더 된 얘기인데 스마트폰을 안 쓰고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이쯤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예전입니다. 이때 당시에 똘비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취업도 잘 안 됐고 약간 방황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지인의 소개로 자동차 신차 영업 이쪽을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들어와요, 처음에. 그래서 대표님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출근하기로 한 날이 돼서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출근을 딱 해서 보니까 누군진 모르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원래 계시던 분들, 익숙한 그런 분위기인데 한 명은 자기랑 비슷하더래요. 그게 조금 어색했고 이 사람도 왠지 나랑 같이 처음 나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출근해가지고 여기저기 인사를 한 거죠. 왜냐면은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 전시장에 대부분 모여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새로 일하게 된 똘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쭉 하다가 그 어색하게 서 있는 분한테도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새로 출근하기로 한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그쪽도 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더래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나왔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똑같이 나 말고도 처음 나온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저만 오늘 처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반가워요 하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본인보다 형이었대요. 이분은 이제 민수라고 할게요. 이 민수 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 2년 위에 선배였대요. 나이 차이도 2살이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거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형 동생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같이 회의 들어가서 그럼 한번 인사하시죠 하면서 들어가서 정식으로 다 또 인사를 하고 그렇게 자동차 매장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 매장 면접을 보러 가든 아니면은 일반 회사 면접을 보러 가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면접 같은 걸 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일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반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신이 이 회사를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너 여기 들어오면 돈 많이 벌고 네가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만난 건 인연이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 매장이 약간 이제 그런 쪽이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정열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10중 8구 들어가면은 조금 힘든 일들이 많아요. 사람이 못 버티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첫날부터 느낌이 딱 오더랍니다. 일단 뭐였냐? 영업사원이 숫자가 여기가 되게 적지는 않았어요. 한 15명이 좀 못 됐다고 하는데 15명은 있대. 한 그 중에서 10명 정도는 일한 지 불과 1년 아니면 1년 반 이 이내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한 5명 이 정도의 인원만이 오래 있었던 터줏대감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터줏대감들이 참 그 텃세라고 그러죠. 이게 어마어마하더래요. 첫날부터. 그래서 똘비하고 이 민수 형하고 둘이서 같은 팀에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차 판매 매장 가면 그 안에서 팀들이 좀 나뉘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교육도 좀 해주고 많이 알려줄 거다 해서 부푼 마음을 안고 앉았는데 팀장님이 대뜸 똘비 너 몇 살이라고 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20대 후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애기네. 민수 너는 예 저 30 초반입니다. 둘 다 애기네 애기.
니네 뭐 하다 왔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첫 만남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러면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자동차 가격표부터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아니고 첫 만남부터 인생 조언을 시작을 하더래요. 그동안 뭐 내가 판무당이야. 내가 안 봐도 드라마인데 니들 둘 막 보니까는 그동안 완전 뭐 배고프면 먹고 배 아프면 싸고 졸리면 자고 그냥 뭐 방거충이 마냥 살아온 거잖아 니들. 인생을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부터 내가 매일매일 니들을 테스트하고 그럴 거니까는 앞으로 내 지시를 이행을 못했다. 그러면 니들은 앞으로 각오해. 알았어? 하면서 군기를 잡고 시작을 하더래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 사회생활이고 직장이잖아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이거는 조금 예의가 상당히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첫 만남부터 그렇게 기선제압을 하더랍니다. 근데 똘비 같은 경우는 약간 주눅이 들었대요. 처음 들어왔고 그런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옆을 이렇게 힐끔 보는데 민수 형은 딱 미소를 짓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은 멘탈이 진짜 세구나. 기가 센가 보다 하고 그 일장연설이 끝나고 담배 피러 나갔어요. 민수 형하고. 형 첫날부터 뭐야 군대야 뭐야. 그러니까 민수 형이 웃으면서 뭐 사회생활 쉬운 게 어디 있겠냐고. 처음이니까 군기 잡으시는 거지. 우리가 잘하면 계속 저러시겠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잘하면 되지 똘비야 하면서 확실히 형이라고 되게 좀 의지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잘해보게요. 일단은 가격표 외우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가격표 보게요 하고 들어가서 가격표 보는데 다른 선배가 또 부르더래요. 야 니네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또 시작하더래요. 몇 살이야? 그래서 예 저 20 후반입니다. 30 초반입니다. 그래? 너 학교는 어디 나왔어? 저 뭐 학교는 어디 안 나왔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또 인생에 대한 일장 연설을 하고 또 약간 뭐 사람들이 화가 많더래요. 그 매장은. 그래가지고 똘비는 잔뜩 주눅이 드는데 민수 형은 역시나 항상 방긋 웃고 있더래요. 그냥. 그렇게 둘이서 막 외웠대요. 가격표를 막 외우고 있는데 오후 한 4시가 됐대요. 그러니까 나갔던 팀장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둥이들 어떻게 공부는 잘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가격표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숙제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가격표 덮어봐. 덮었대요. 그러니까는 야 똘비 너 A차종 두 번째 트림 가격 얼마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외웠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2,850만 원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격대에 그 등급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뭐뭐 있어? 그러더래요. 이게 등급마다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외운 대로 잘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그 옵션 기능이 뭐야? 기능은 뭐뭐뭐가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야? 얼마입니다. 막힘없이 진짜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잘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옵션을 고객한테 권해야 돼? 아니면은 네가 말려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선택은 고객의 몫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선배가 야 너는 차를 팔러 왔냐 아니면은 고객 뭐 접대하러 왔냐? 너 임마 차 파는 새끼야 임마. 네가 안다고. 야 써있는 거 그대로 외워서 말할 것 같으면은 고객님한테 그냥 책 드리면 돼 임마. 이거 완전 기본이 안 된 새끼네. 이거 몇 개 외우니까 영업이 쉬워 보여? 너는 대답부터가 일단 너는 정신개조 좀 해야 되고 민수 너 자 C라는 차종 3번째 등급 가격이 얼마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딱 이게 가만히 있더니 가격표는 고객님 드리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뭐? 야 내가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민수 형이 숙지는 좀 했는데요. 방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팀장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긴 했고 이게 뭔지는 아는데 굳이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가격표를 고객님하고 펼쳐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 입장에서 이거 따이가 들어왔네. 그러더래요. 야 너 만약에 가격표가 없어. 길을 걷고 있는데 고객이 저기요 영업사원이시죠? 이거 차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너 어떻게 대답할래? 너 가격표가 없으면 그 고객 가던 길 가라고 할 거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팀장님 교육 지침을 주시는 건 좋은데 일관성을 조금만 가져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방금 똘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책을 펼치고 서로 보면 되는 거를
뭐하러 너는 뭐하는 놈이냐고 그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팀장님의 가르침을 얻어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왜 화를 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민수 형이. 이게 사실상 팀장도 잘한 건 없지만 민수도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는 첫날부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야, 인물 들어왔어. 아, 오케이, 외워야 돼. 야, 똘비야, 외워야 된다. 너 잘 외웠어. 오케이. 민수 너 대답해봐. 그거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아, 예, 3,510만 원입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하더래요. 맞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 그러면 그 트림은 얼마야? 뭐 옵션은 얼마야? 이거는 무슨 기능인데? 하고 막 꼬치꼬치 캐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또 잘 하더래요, 민수 형이.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오죽했으면은 야, 그러면은 2차종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개별 소비세가 얼마야?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트집을 잡더래요. 아, 이걸 암산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민수 형이 그 미소를 잃지 않는데요,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팀장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팀장님이 봐. 너 뭐 준비됐어? 영업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 니들 지금. 하면서 또 시작을 하니까 민수 형이 거기다 대놓고 팀장님 그러면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 차량 조합은 개별 소비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팀장한테 반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팀장도 모르지. 그러니까 팀장이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계산을 하란 말이야 하면서 팀장이 어버버버 해버리더래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았던 회의가 끝났어요. 뒤에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똘비가 아, 형, 왜 그래? 첫날부터 왜 선배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민수 형이 씩 웃으면서 내가 언제 싸우려고 그래?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잖아. 가르쳐 준 대로 했고 이게 잘못된 거냐? 글쎄다. 근데 똘비야, 너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호구같이 보이면은 너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는다 글도래요. 그래서 아, 형은 차 팔다 왔어요? 왜냐,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는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어. 그런데 너처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너도 항상 네 할 말은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하고 할 일 있으면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잘 대답을 해주더래요. 첫날부터 일했는데 여기에 기존의 터줏대감들이 이제는 벼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둘을. 출근하면은 막내들이 보통은 뭐 한두 달 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이게 매장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있잖아요. 그 우리 흰 장갑 끼고 먼지 이렇게 그 하는 거 군대에서 거의 그것처럼 뭐 청소가 제대로 안 됐네. 니들은 또 정신 상태가 썩었네. 그렇게 갈구는데도 민수 형은 항상 웃으면서 본인 할 말 다 하고 똘비는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선배들은 더 갈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무 힘들었대요, 일하는 게.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은 지가 한 달도 안 됐을 때요, 진짜. 결국은 대표가 호출을 하더랍니다. 우리 신입사원 2명 일로 와봐. 그래서 딱 앉았대요, 2층 사무실에. 그러니까는 민수 너 문제가 뭐야? 글도래요, 대표가. 그래가지고 민수가 웃으면서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선배들이 야, 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너 일하기 싫어? 왜 그래? 일할 거면은 여기서 선배들하고 잘 지내고 너도 네 역할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민수 형이 딱 앉은 상태에서 아, 대표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배가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누구라고 내가 말하긴 뭐 하고 똘비 너는 그래 뭐 선배들한테 말이 그렇게 안 나오던데 너도 옆에서 괜히 민수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민수 너도 선배들이 얘기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막 얘기를 하니까 민수 형이 웃으면서 예 일단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예 그러고 자리를 끝내버리더래요. 민수 형이 먼저. 예. 진짜 이 형 무대포다 싶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나가는데 똘비도 따라 나갔죠. 그러니까 대표가 똘비야 넌 잠깐 일로 앉아봐 글더래요. 그래서 앉았답니다. 그러니까는 야 똘비 너 말해봐. 민수쟤 왜 저래? 너랑은 무슨 얘기 많이 하던데 뭐 회사에 불만 있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 불만 있다냐? 그러니까 똘비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어떻게 들으면은 민수 형이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없고요 대표님. 선배들이 조금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기가 센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라. 저런 애들은 오래 일 못하니까 너도 여기 돈 벌러 왔잖아. 돈 벌려면은 저런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돼.
네가 알아서 처신 잘하고 하면서 돌려보내더래요. 나와가지고 1층 내려갔는데 언성이 막 올라가가지고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또 뭔 일인가 하고 전시장을 갔더니 민수 형하고 다른 선배 한 명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엄밀히 말하면 일방적으로 선배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민수 형이 이게 또 똑같이 웃으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저 귀 안 먹었으니까 작게 얘기하세요, 작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무슨 일인가? 또 옆에 이렇게 쓱 가니까는 그 선배가 이런 되먹지 못한 야, 알려주면 이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또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는데 민수가 딱 쳐다보더니 똘비야, 우리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자. 글더래요. 선배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러더니 민수 형이 딱 돌아서더니 그냥 바깥으로 나가더랍니다. 선배가 막 쌍욕을 엄청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좀 잘해볼게요. 따라 나갔대요. 예. 그러니까 민수 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웃는 사람이잖아요. 딱 담배를 피는데 글더래요. 이 형이 이렇게 욕하는 게 또 처음이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형까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지금 이 새끼들한테. 나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네. 야, 똘비야,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저 새끼 왜 넌 뭐라고 말 못해? 너한테도 되게 함부로 대하잖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줬냐. 너도 말을 해야지. 글더래요. 그래서 형 그래도 한참 선배고 내가 나이가 한참 어린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랑 나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 뭔 소리야. 그냥 너도 대놓고 뭐라고 해. 선배가 대수야? 여기 각자 벌어먹고 사는 데라고 그러잖아. 근데 뭘 선배가 어딨어. 또 바깥에 편의점에도 선후배가 있겠다. 사장님들끼리. 아니잖아. 다 자영업자잖아. 또 왜 그래 인마. 글더래요. 막 본인한테 이제 성질을 내더래요 민수 형이. 그래가지고 형까지 진짜 왜 그래요. 나는 진짜 뭐 출근할 때마다 미치겠네. 그러니까 민수 형이 일단은 내가 진짜로 마음 잡고 나 착하게 살려고 했거든. 똘비야. 이 새끼들은 안 되겠다. 이 새끼들 내가 여기 싹 휘어 잡아줄라니까 너는 형만 믿고 잘 따라와라. 글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가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아니 여기 들어온 지 너나 나나 3주밖에 안 됐는데 네가 뭘 휘어잡기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어요 형. 형 그러지 마세요. 그래놓고서 그날 민수 형은 바로 짐 싸갖고 퇴근을 했고 똘비는 눈치껏 또 앉아 있었대요 매장에. 이제 우리 팀장님이 부르더래요. 민수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민수 형은 퇴근한 거 같아요. 뭐 일 있나 본데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퇴근을 해 신입들이 하면서 막 전화를 하더래요.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는 잘 돌아간다. 매장꼴 잘 돌아가. 야 똘비 너는 그래도 인마 싹싹하니 열심히 하려고 하네. 보기 좋아. 너는 따라가지 마. 민수는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열흘 안에 내가 그만두게 만들 거니까 너는 네 처신 잘해.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똘비. 지금대로만 하고 휩쓸리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도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래 나도 여기 돈 벌러 들어왔어. 내가 여기 뭐 데모하러 들어왔어? 나도 팀장님 말 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3, 4일 정도가 흘렀대요. 딱 3, 4일 정도가 흐르고 출근해서 있는데 여전히 민수 형은 선배들 거의 대부분이 막 대놓고 끊임없이 갈구더래요. 끊임없이. 근데 민수 형은 조용히 웃고만 있고 그중에 유독 한 명, 저번 달에 언성을 높여 싸웠던 그 선배 한 명이 유독 패드립을 섞은 쌍욕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민수 형이 담배를 피는데 똘비야 이제 안 되겠다. 너도 저 사람은 힘들지? 저 사람은 내가 치워줄게. 글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형. 그러니까는 아니 그렇다고 일단은 들어가서 일하자. 그렇게 들어가서 일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틀 뒤에 그 쌍욕을 하고 패드립을 하던 선배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똘비는 생각도 못했대요. 출근을 했는데 그분이 안 계셨고 단톡방에도 오늘 뭐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네 어쩌네 이 단톡만 봤어요.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다치셨을까. 그런데 담배 피는데 민수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얘기했지 치워준다고. 저 새끼는 치웠으니까 이제 좀 조용하겠지. 너는 형 말만 잘 듣고 같이 여기서 열심히 일하자고. 이제 좀 조용하겠다 야. 아이고 짜증나고 죽는 줄 알았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거 미친놈이구나. 근데 내색은 못하고 얘기를 했대요. 형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런 게 있겠냐. 그냥 그렇다고. 형 뭐 하다 오셨는데요? 하시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나 그냥 뭐 이런 저런 일 했어. 그냥 마음 잡고 사는 거라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야. 변하면서 살아야지. 일단은 들어가서 일하자. 글더래요.
근데 그동안은 민수 형이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저 사람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나 이 계산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더 가까이 안 지냈대요. 더더욱이. 그런데 계속 눈밖에 나고 민수 형이 영업을 제대로 해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또 시키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엉망으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도 이제 말하다 지쳤고 이러면 결국은 대표가 이제 호출을 해요. 이 정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대표가 민수 형을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대표실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가 보다. 똘비는 보통은 나가서 영업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매장에서 선배들하고 조금 당직을 같이 선다든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대표님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뭐지? 예, 대표님 받으니까. 똘비 어딨니? 그래가지고 예, 저 1층 전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실로 좀 올라와봐 하고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앉아봐. 앉았대요. 똘비가 앉아있고 왼쪽으로 대표님이 앉아있고 맞은편에 민수 형이 이제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자대면 하듯이 똘비야 너는 민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똘비가 저야 뭐 잘 모르죠. 저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민수가 지금 우리 매장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너는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앞에 민수 형도 앉아있고 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좀 말하기가 좀 뭐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는 민수야 너 영업을 할 생각이 있어 없어? 라고 묻더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민수가 대표님 영업하려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저도 일하려고. 그러니까는 그치. 그런데 상담도 제대로 못하고 선배들하고 관계도 엉망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서 민수야. 내가 용돈이라도 좀 챙겨줄 테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일 한번 찾아볼래? 하면서 대표가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대표님 분명히 저 여기 들어올 때 각자 일한 만큼 벌어가는 회사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뭐 월급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인데 글쎄요 대표님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면 민수야 옆에 땡땡동에 가면 돌비 아파트라고 있어. 알지? 예 압니다. 그 돌비 아파트에 전체에 정확하게 사람이 몇 명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차를 타는지 조사 좀 해서 올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그걸 왜요? 대표님?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그 아파트에 몇 명이 살고 어디에서 차를 어떤 브랜드를 몇 대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해서 올래?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대표님 글쎄요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표가 민수야 내가 너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걸로 들리니? 너한테 지시를 하는 거야. 영업을 가르쳐 주려고. 돌비 아파트에 가서 애기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어떤 집이 차를 몇 대를 갖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전부 다 조사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민수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래요. 나가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대표님이 똘비야 너는 저기 어울리지 말고 휩쓸리지도 마. 너는 이제 가서 일 보고 민수 쟤는 내보내야겠다. 똘비야. 거기에 대해서 네가 옆에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멘트가 30초가 안 걸렸잖아요. 지금 대표랑 둘이. 민수 형이 다시 들어오더래요. 대표실로. 그러더니 대표님 제가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굴더래요. 대뜸. 예? 전화? 그러니까 예? 방금 전화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거는 그렇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민수가. 그러니까 대표도 이제 화가 나죠. 그래? 그러한 정보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니? 그러니까 민수가 예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잠깐만 그러더니 뚜뚜뚜뚜 전화를 걸고 한 뼘 통화를 딱 누르더래요. 예 접니다. 저기 그 돌비 아파트라고 땡땡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주소지 등록돼 있는 사람 숫자하고 거기에 주소지로 돼 있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이 정도만 조금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 뭐 그 정도는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상 공적인 일을 하신 분 같더래요. 통화하신 분이. 나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왜 너는 못 알아봐? 왜 그럴까?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민수야 알겠어? 네가 일을 바닥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민수야 그냥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만두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가. 아, 대표님, 그거는 지금 방금 하신 거는 그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불법이든 편법이든 그거 네 능력인 거야. 민수야, 그만둬. 얘기를 하니까는 아, 저 그런 거 말고도 제 나름대로 저는 영업을 잘할 수 있다니까요?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서 민수 형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하더래요. 대표 옆에 딱 앉더니 진짜 핸드폰을 뚜뚜뚜뚜 누르더래요. 신호가 막 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샘이 나오더래요. 그 대표가 뭐야 이 새끼는 그 눈초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소리샘이 나오니까 이게 뭐 똑같이 지역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천안으로 할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천안에 지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안전운전 하십시오 하고 끊더래요.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소리샘이 나왔고 천안에 비가 오니까 안전운전 하시라고 끊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너 뭐하냐? 너 뭐 정신병 걸렸냐? 그러니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이러고 있더래요. 예. 그러더니 전화가 오더랍니다. 딱 받더래요. 민수 형이 받더니 아, 예, 접니다. 글더래요, 민수 형이.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거기다 대놓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저기 황땡땡 씨, 예, 나이는 한 50대 후반, 중반, 남성이고요. 예, 여기 뭐 모모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분에 대해서 조금 문자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끊더래요. 이걸 한뼘 통화로 한 거예요. 참고로 황땡땡 씨가 누구냐면 대표입니다. 대표가 너 뭐하냐? 야, 내 이름을 지금 너 뭐 하자는 거야? 너 뭐 깡패야? 건달이야?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이 나이 먹고 자동차 매장 대표로 있을 때는 내가 만만한 사람 같니? 이거 완전히 이거 골 까는 놈이네. 야, 너 돌비파 알아 몰라? 거기 행동대장이 내 동생이야 임마. 다 내 동생들이 아우들이라고. 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바보 같지? 어린 놈의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하고 대표가 윽박을 지르더래요. 왜냐면 대표 이름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거론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민수가 씩 웃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대표님, 나 진짜 이 매장은 나 진짜로 마음 잡고 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들어왔거든요. 각자 노력한 만큼 벌어간다며. 첫날부터 그런데 진짜 내가 성질 같았으면은 여기 죽어도 진작 죽어나갔어요, 대표님. 그냥 저 좀 두십시오. 저 마음 잡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민수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 여기서 일을 하나. 대표가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쏘아 붙이더래요. 그러니까는 민수 형이 웃으면서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진짜로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문자가 띠링 오더래요. 민수 형이 딱 보더니 대표님, 따님이 두 분이나 계시네? 글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표정이 일그러지더래요. 너 뭐라고 했어? 딸이 둘? 야, 더 읊어봐. 그러니까 예, 첫째 따님은 몇 살이고 뭐 황뭐뭐고 무슨 고등학교 다니네요. 둘째 딸은 뭐하고 뭐고 사모님 직장 안 다니시네? 따로 뭐 사대보험 가입된 건 없으시고 집은 어디시네요? 저도 잘하는 거 있다니까요. 대표님은 돌비 아파트에 사람이 몇 명 사나 그딴 거 알아보죠. 나는 내가 원하면 나 사장님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사장님 부모님 집 어디까지 다 알아볼 수 있다고.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대표님 좀 떼 두셔요. 나 마음 잡고 그럼 딱 1년만 있을라니까. 그냥 건들지 말라고. 왜 그냐고. 그러더래요, 민수가. 대표가 야, 너 뭐 어디 좀 물 좀 먹다 왔냐? 너 뭐야? 너 뭐 하는 새끼야? 야, 너 내가 누군지 얘기했지?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야? 꺼져. 안 꺼져? 너 죽어. 너 죽는다 진짜. 막 이렇게 대표가 막 쏘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소리가 사무실 바깥으로 새 나가니까 다른 영업사원들이 막 사무실로 올라온 거예요. 아, 대표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대표가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뭐? 어디서 네가 술을 써? 야, 김 팀장 너 일로 와봐. 너 내 아우들 어디에 누구 있고 내가 누군지 너 알아 몰라. 그러니까 김 팀장이 알죠 대표님.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막 그러니까는 민수가 팍 하고 웃더려. 피식하고. 예.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가라니까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가 쓱 둘러보더래요. 쓱 둘러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신 있어? 진짜로 자신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나 1년만 있겠다니까. 1년만?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나 1년만 있는다고 건들지 말라고. 차를 팔든가 말든가 할 일 있으면 내가 할라니까. 다
다들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야 똘비야 너도 나한테 말했어 안 했어? 힘들다고 너무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똘비가 아이 힘들긴 하지. 아우 형 그냥 나는 부르지 마봐 그랬대요. 거기서 똘비가 끼어들 그게 아니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대표가 확 죽여버릴까 보다 이 새끼. 야 너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고. 어? 죽고 싶어? 하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수가 대표님 소리 지르지 말고 죽고 싶냐고요? 대표님 죽여봤어? 죽여보고 얘기하는 거야? 죽고 싶냐고라고 묻지 마. 죽여봤어요? 죽여봤어 말해봐. 글도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런 미친놈이 너 진짜 그러다 죽어 이 새끼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화나니까. 그러니까는 민수 형이 대표님 나는 그런 장난 안 쳐. 나는 죽고 싶어라고 얘기 안 해. 너는 죽어라고 얘기해. 죽여봤냐고. 사람 죽여봤어? 안 죽여봤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협박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대표님. 대표님 그냥 내 얘기했잖아. 당신이 다 뽑았잖아. 뽑았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나 마음 잡고 살려고 하는 사니까 놔두라고. 그러니까 대표가 내가 이거 김 사장이 개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하고 막 대표가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니까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의 또 아는 사람 소개로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민수 형이. 그러니까 김 사장 욕을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민수가 이제 딱 둘러보면서 선배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지금 나 진짜 1년만 있다 나갈 거니까 할 말 있으면 하셔. 누가 말할래요? 나한테. 막 주위를 둘러보니까 팀장들이 이제 막 뭐라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죠. 그중에 또 팀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팀장이 야 너 따라 나와 이 새끼 하면서 딱 멱살을 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더래요. 근데 참고로 민수 형이 덩치가 큰다던가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질질질 끌려 나가더래요. 민수 형이. 그리고 찰싹 소리가 들렸답니다. 민수 형을 때린 거예요. 그 팀장이.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민수 형이 몇 대를 팍 맞고 다시 끌려서 사무실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선배가 자 대표님한테 사과드리고 꺼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씩 웃더래요. 씩 웃으면서 오 팀장 네가 나 지금 손댔다. 나는 너 먼저 손 안 댔다 오 팀장. 그러면서 그 매장 사람들 딱 보면서 인사들 하십시오. 오 팀장은 앞으로 못 볼 겁니다. 그러더래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민수 형이. 오 팀장이 그 자리에서 막 뒤통수를 더 때리고 막 그러니까는 대표가 야야 내보내. 야 너 매장 다시 오지 마. 꺼져. 그래가지고 민수 형을 바깥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민수 형 출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매장에 평화가 이제 좀 오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딱 일주일 있다가 민수 형 때린 그 사람 있죠. 그 팀장님. 그 팀장님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좀 사고가 크게 났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사고가 나서 그 팀장님은 병원에 입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직장 동료들이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지 않습니까? 사고를 낸 사람이 너무 특이했대요. 보통 엄청나게 사고를 빵 옆에서 세게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그 속도로 날라와서 시내에서 그것도 사람을 그렇게 두드려 박으면 보통은 당황해서 박은 사람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빵 박더니 태연하게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더랍니다. 경찰에다가. 제가 사람을 쳤네요. 그러면서. 이게 주변 그 증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보통 사고가 나면은 119에다 먼저 전화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경찰에다 먼저 전화를 하냐고. 어찌됐건 그 팀장이 조금 찜찌름한 그 이유로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눕게 된 거예요. 벌써 팀장 2명이 매장 직원 2명이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들어 누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 있고 나서 다음 날 민수 형이 출근을 하더랍니다. 제가 말했죠? 자, 다음에 저한테 한번 뭐 화내실 분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민수 형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진짜로 똘비는 옆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대요. 그 민수 형 보면서. 선배들도 뭐라고 못 하더래요. 그때는. 아우 저 미친놈 하면서 그냥 돌아서 나가버리더래요. 선배들이. 똘비도 얼떨결에 이렇게 서 있는데 민수 형이 똘비야 일로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그러니까 똘비야 말했잖아. 그냥 저것들 다 병이라니까. 있으면 된다니까. 너는 형편 들어야지. 넌 형만 믿어. 와, 이 형이 너무 무섭더래요. 그런데 대표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오더래요. 선배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야, 너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지. 네 거 영업사원 코드 내가 뺐으니까 네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민수 형이 싹 쏘아보면서 얘기하더래요. 아, 대표님 진짜 너무하세요, 진짜. 마음대로 그렇게 코드 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 진짜 안 무서우세요? 대표님 진짜로 내가 그럼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글들을 민수 형이. 예. 뭐냐고.
절벽에 대표님 와이프랑 딸 둘이 3명이 매달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표님은 팔이 2개니까 2명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1명은 못 구할 거 아니냐. 그럼 누구를 포기하실래요? 글도래요. 오, 예. 그러니까 대표가 거기서 민수 형 귀싸대기를 쳐돌렸대요. 팍 소리면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개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빵 맞더니 대표님 내가 마음 잡고 살려고 이렇게 일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손찌검까지 하시고 참 대표님 결정하셔요. 누구 손은 2개밖에 없잖아요 대표님. 1명은 못 구한다니까 2명 누구 구하실래요? 사모님 구하실래요? 첫째 딸 구하실래요? 누구 구하실래요? 근데 대표가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막 헤드폰을 들고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야 형인데 너 매장으로 좀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 하고 막 끊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상 아는 건달 누굴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랬더니 대표가 이 새끼가 못하는 말이 없어 이 새끼가. 꺼져 경찰 불러? 꺼져! 막 그런 거니까 경찰 부르세요. 근데 대표님 그럼 내가 그냥 정해?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버릴지 그냥 내가 정해. 그럼 대표님? 빠래요 빨리. 누구 구하실 거야? 1명 누구? 포기하는 1명이 누구냐고. 첫째 딸이야 둘째 딸이야 와이프야 빨리요 빨리. 그러니까 대표가 아우 미친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민수 형이 똘비야 잘 봐라. 대표님이 누굴 포기했나. 내가 골라야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30분 있었나? 민수 형 절대 매장에서 안 나갔대요. 그 대표님이 부른 누군가가 왔대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대표님과 같이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대표님이 야 저것 좀 어떻게 치워봐라. 저것 좀 저거 완전 답안 나오는 새끼인데 야 나를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협박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이런 미친 새끼 하면서 그 막 건달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가가지고 너 나와 이 새끼 멱살 잡고 끄집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됐어 저쪽에 맡기면 되고 자 일들 하고 일들 해. 내가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일들 해 하고 대표가 이제 올라가더래요. 똘비는 이제 멍하니 매장에 서가지고 뭐 청소나 좀 하고 뭐 이러고 있었대요. 한 10분 지났나? 그 대표가 데리고 온 그 건달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막 매장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대표님 어디 계시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 대표실이요. 그러니까 대표실로 막 올라가더래요. 근데 똘비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왜냐면 방금 들어오신 그 건달이란 분의 눈빛에 약간 당황스러움이 묻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대표실로 올라갔대요. 네. 올라가가지고 이게 바깥에서 서서 들었대요. 소리가 좀 울리니까 복도에 딱 들으니까 형님 저거 건들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쩐마가 밖에 나가서 내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돈을 받고 움직이던 일을 하던 놈이었죠. 애가.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많아갖고 누굴 사주해서 움직였던 애가 아니고 돈을 받고 지가 실제로 움직였던 애라고 쟤가. 근데 한 번도 걸린 적 없다고 쟤. 아마 교통사고 이력은 좀 있을 거라고 쟤가. 범죄 이력은 없을 건데 교통사고 이력은 있을 거라고. 요즘 무섭다고. 형님 그냥 저거 그러면 1년 합의 보시라고. 그냥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럼 1년간은 그냥 너 직원으로 있는 걸로 내가 해주려니까는 나오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형님 그냥 형님이 사과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대표가 야 이 새끼야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는 형님 쟤네 진짜 이라니까요. 쟤가 나한테 그러던데 형님 보고 누구를 구할지 뭐 결정하라고 그 말 했대잖아. 형님 쟤 진짜 한다니까. 저런 애들은 쟤가 돈을 주고 맡기는 그런 쪽 있던 애가 아니라 쟤가 움직이던 일을 하던 애라서 지가 하나 누구한테 부탁하면 나중에 지가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하나 들어주면 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하셔. 그리고 좋게 끝내셔. 형님 내가 형님하고 몇 년을 알고 지냈잖아. 근데 형수님도 알고 내가 조카들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형님 쟤 이상한 놈이야. 이쪽 바닥은 무서워 형님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야 됐어 나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 동생이 말리고 이제 간 거예요 동생이. 근데 대표가 얼마나 웃겼냐면은 동생 앞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동생 부르면 된다고 보냈거든요. 그래 놓고서 민수 형을 부르더래요 대표가. 그러니까 똘비는 화장실에 있다 다시 나와서 또 들은 거예요. 대표가 민수야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 아니요 대표님 저 그냥 이런 저런 일을 하다 왔다니까요 대표님. 대표님이 나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김 사장이 참 그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뭐 동생 하나 있다고 해갖고 내가 뽑은 건데 너 진짜 뭐 하다 왔니? 너 진짜 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는 민수 형이
아니요, 대표님. 그냥 과거는 서로 말해서 뭐합니까?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대표님. 그러니까는 대표가. 그래, 내가 조금 말도 좀 너무 했고, 여기서 뭐 선배들이 욕하고 그런 것도 좀 잊어주고, 그래,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뭐 출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1년만큼 딱 채우고, 그럼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내가 미안하다, 민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들렸대요, 그게 바깥에서. 그러니까는 민수 형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대표한테? 돌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민수 형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진짜 무서웠대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르셨어요? 예. 팔은 2개밖에 없어요, 대표님. 고르셨어요?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님. 고르셨어요? 그 대표가 참 민수 씨 왜 그래? 아직도 뭐 그렇게 화가 있고 앙금이 있어? 그러지 마. 그러니까 민수 형이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죽인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왜? 나는 말하면 실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입에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님? 제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골라주십시오. 누구를 놓으실 예정입니까? 2명은 살리고 1명은 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떨어뜨릴 거냐고요, 대표님. 그 대표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지 마시게나 미안하네 미안해 하면 대표가 거꾸로 빌더래요. 이제 똘비가 이제 바깥에서 듣는데 참 저런 미친놈이 다 있네 막 그 생각하고 듣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복도 쪽 문이 확 열리면서 민수 형이 싹 나오더래요. 똘비야 숨어서 듣지 말고 들어와 글도래요. 너무 놀랬대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민수 형이 그래 알았어, 가던 길 그러면 가고 아래서 우리 만나자, 기다려 형. 글도래요. 예 형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그 이후로 못 들었대요. 근데 민수 형이 내려 담배를 쫙 피면서 똘비한테 야 똘비야, 마음 잡고 사는 게 참 어렵다 그지?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줄래?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형 말씀 주십시오. 그 우리 대표님 있잖아, 사모님하고 딸 둘이잖아. 2명을 구하고 1명을 놓으면 넌 누굴 놓을래? 이걸 똘비한테 묻더래요. 똘비가 그 얘기를 듣는데 똘비도 무섭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제가 형 무서워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왜 무서울까 네가? 뭘 알고 있길래 네가 무서운 걸까? 아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해야겠다. 아무튼 너도 일 알아서 잘하고 나는 내 알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가더래요. 그 똘비가 위로 올라갔대요, 사무실로. 막 가가지고 대표님 하면서 가니까 대표님이 고개를 푹 파묻고 있더래요. 대표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가 이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고 있더래요. 대표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표가 종이 한 장을 주더래요, 똘비한테. 똘비가 종이를 이렇게 펴서 봤대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표님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님이 그 형제가 있고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점으로 모든 자식의 그 자식까지 족보가 다 나와 있더래요. 그 종이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뭐 큰아빠의 뭐 어디에 살고 이게 다 나와 있더래요, 거기에. 그러면서 일단은 모르겠다. 일단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똘비야 너무 선동되지 말고 너는 네 일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2달인가 있다가 첫째 딸이 그 다리만 좀 가볍게 그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막 오래 있어야 되고 그건 아니고 병원에 잠깐 있으면 될 정도의 그 가벼운 부상을 입었답니다. 그때 그 딸이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대표님의 표정이 바뀌어서 출근을 하더래요. 그 전까지는 대표가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리고 매장 사람들도 딱 그 첫째 딸이 그 정도 사고가 난 이후로 매장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 전까지 직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서로 뭔 말을 섣불리 못했대요. 예. 민수가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신고를 이건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저도 들으면서 참 무섭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어둠의 꼬봉 형님한테 들었을 때는 진짜 뭐 나쁜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막 사람을 해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가 하나의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를 좀 들었어요. 충분히 되죠. 충분히. 그냥 동선 알고 차로 갖다 밀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쓰고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뭐 얘기를 해줬는데 법적으로 몇 시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구속돼가지고 뭘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는데 이 자동차로 그 작업을 한답니다. 이 사람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말로는 굳이 옛날처럼 뭐 집 앞에 기다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민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민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중에 대표가 좀 더 알아봤는데 아 진짜로 좀 그 희한한 업계에 있었던 사람도 맞았고 김 사장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해준 사람 김 사장이라는 사람도 거의 반협박당해서 소개해줬던 거고 그러면서 이 대표님이 하는 말이 저 민수가 스스로 진짜로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좀 말버릇처럼 많이 하고 다녔었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쪽으로 나와본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한번 저런 맛 본 애들은 절대 안 변한다고. 주변에 그 왕년에 건달을 했네 아무튼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애들 절대 사람 안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어쩔런가 몰라도 이 얘기를 전해준 그 똘비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진짜 무섭다고 이거. 이게 진짜로 네 가족이 몇 명이고 어디에서 살고 뭘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섭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꼬마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섬뜩한 게 뭐냐면 네. 차로 밀어버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제보 하나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CCTV 영상인데 해외예요. 해외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그 CCTV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고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 공개를 못해요. 그냥 노딱 정도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에요 이거는. 근데 길 잘 가고 있는 사람 그냥 들이밀어버려요 차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서웠던 게 들이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조금 달랐지만 해외니까. 근데 해외에서도 그 방법을 쓰고 있고 저는 그걸 영상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나날이 조금 더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동네꼬마님 말씀 들으면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일해서 월급 받으면은 돌비님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선량하게 살아야지. 좋아요도 안 누르고 생방도 안 챙겨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될지어다. 그러면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마지막에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세상이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상한 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저런 걸 상상을 해서 저런 일이 어딨어 저건 상상 속에나 있는 일이야 라고 치부했던 일들을 CCTV 영상으로도 보고 실제 영상으로도 보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이제 못하는 건 없나 보구나 이제 이 생각까지 드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이쁜 반갑습니다. 어여쁜 공주의 아버님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달빈님. 그럼- 왕자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왕이시라는 거네요? 네? 아니, 저요? 공주아빠님께서 왕이신 거네. 저는 이제 노비죠, 노비. 공감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늦은 밤에 찾아와 주셔서 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잠깐 예고해 주실까요? 어떨까요? 예. 일단은 직업 계담이 되겠고요. 근데 좋아. 오늘은 이제 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기종님들도 듣고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 관련돼가지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네, 또 지금 현지 공인중개사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아빠예요.
먼저 요즘에 뉴스라든지 언론 이런 거를 접해 보시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 깡통 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좀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네.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피할 수 있는 거는 좀 피했으면 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게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누구나 당하겠지만 또 내가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또 피할 수 있는 게 전세 사기거든요. 흔히도 우리가 부동산 집을 구할 때 보면 보통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다가구 주택이라 하죠. 빌라 건물. 그런 거 뭐 전세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은행에 우리가 대출이 있으면은 내가 거는 이 전세금으로 은행에 있는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통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돈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은 내가 1순위 건자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시세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뭐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은 제 돈을 돌려받죠.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다가구 주택은 보통 한 건물 안에 주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대지랑 건물을 통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 호실별로 전부 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걸려져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면은 나는 이제 가장 마지막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은행의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700원만 내고 등본만 떼보면은 이 건물에 집주인이 얼마를 빌렸고 그리고 과거에 또 얼마를 빌렸고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말소 사항까지 다 조회를 하면은 이 전주인부터 해서 그 모든 히스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속일 수가 없는데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보증금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오는데 집주인은 우리 집에 보증금 다 합쳐서 2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 1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2억이라는 말은 집주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의 말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눈으로 이 보증금을 어떻게 보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약을 하실 때 집주인이든 부동산한테 이 건물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다 들고 와라. 무조건 다 들고 오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뭐 이 집은 어쩌고 그런 집은 이제 믿고 걸으시는 거고, 정상적인 부동산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물론 주인들 입장에서도 모든 계약서를 다 들고 오라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내 돈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들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임차인들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진을 다 남겨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 서류 또한 조작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보고 이 건물의 진짜 보증금이 다 합쳤을 때 집주인 말대로 2억이 맞는지 아니면은 오버가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기시면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피할 수가 있죠. 이제 보통 사기를 많이 치는 게 실제로는 우리 집에는 보증금이 2억이 있다고 나중에 까보니까 뭐 5억, 6억, 7억 이렇게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아무런 그런 방어수단이 없으니까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몇 번 해드렸던 사회초년생? 하여튼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저희한테 계약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계약을 했다가 그런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당한 거였거든요. 집주인이 건물 전체의 보증금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믿고 해도 된다. 그리고 부동산 또한 이 정도밖에 없는 거면은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 실제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뭐 8천만 원 1억에 달하는 그 돈 상환 못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들은 뭐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제도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서는 얄짤없습니다. 그냥 계약 기간 딱 끝난과 동시에 돈 안 주면은 그 세입자한테 바로 구상권 청구부터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기종님들도 조금 이런 걸 알아두시고 앞으로는 이제 계약하실 때 그런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셨네요. 너무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으니까. 예.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딱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중개를 하고 있는 이 동네랑은 좀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으로 한 40분, 5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고요. 하루는 제가 부동산 업무를 보고 사무실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기 어디 동에 있는 요 건물 주인인데 우리 집에 빈 방이 많다. 빈 방이 많으니까 좀 새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방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집이 안 좋으면 방이 이렇게 텅텅 비었을까 하고 제가 그 네이버 지도나 우리 카카오 맵에서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그 집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건물은 되게 오래된 건물이 맞는데 겉을 리모델링을 싹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집인데도 새가 안 나간다고 이 두 군에 있는 부동산들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 내가 날 잡고 한번 갈 테니까 좀 방복에 비밀번호 좀 받을 수 있냐 하니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시세 또한 제가 있는 동네보다 월세가 거의 한 10몇만 원 정도는 다 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동네가 너무 외진 동네라서 주변에 뭐가 없긴 해도 싼 거 찾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위치고 컨디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을 잡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주인은 저한테 총 4개의 호실이 비어져 있다 했는데 저희 부동산들은 이 건물에 방이 몇 개가 비었는지 확인을 할 때 보통 주차장 뒤편에 가보면은 그 도시가스 밸브가 있습니다. 호실별로. 그게 몇 개가 잠겨 있는지를 보고 이제 공실 파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부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다라는 말이 사람이 안 산다는 거죠. 총 9개의 호실이 있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주인은 나한테 4개 호실밖에 없다고 했지? 일단은 뭐 그거는 그거니까 아니면은 계약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저는 알려준 비번을 치고 원룸, 투룸, 쓰리룸 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호실을 혼자 구경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건물이 지어진 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정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싹 해놨다 보니까 그냥 새 집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집 컨디션도 너무 좋고 이 금액 되면은 이거는 계약 못하면 진짜 바보 소리 듣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고 네이버 부동산이며 뭐 직방이며 다방이며 이런 플랫폼에다가 다 광고 등록을 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40분 50분 동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손님들한테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알려드리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제가 투룸 하나를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투룸 하나를 계약을 해드리고 그 손님께서는 계약하고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제 바로 이사를 들어오셨고요. 그분은 이제 그 부근에 있는 관공서 다니는 직원분인데 원래는 경기도에 사는데 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시냐 하고 여성분인데 그분을 아무튼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시켜드리고 뭐 잔금도 다 치고 별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이틀 정도 있다가 또 뭐 쓰리룸 문의도 오고 원룸 문의도 오고 해서 계속 안내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먼저 들어오신 투룸 세입자 여성분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저 말고 아무도 안 사는 거 맞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거. 아니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 맞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사실 내가 그 임대를 할 당시에는 주인이 4개의 호실이 비어져 있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또 전부 다 잠겨져 있더라. 뭐 그거를 꼭 아셔야 되는 거면은 내가 지금 전화해서 확인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꼭 좀 확인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뭐 돌비 부동산입니다. 여기 그 호실이 9개 다 비어져 있었던 거죠? 라니까.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투룸 들어간 세입자가 그거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좀 물어본다 하니까 주인이 좀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모님 뭐 누가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끝나고 정신 없어가지고 새를 아직까지 못 놨을 수도 있지. 그 말을 해달라니까 주인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 여성분 말고는 아무도 안 사는 게 맞아요. 이제부터 사람들을 채워 넣어 보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냐 하고 이제 제가 끊고 세입자분께 설명을 해드렸죠. 고객님 부동산인데요.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고객님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간 게 맞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아, 사장님 저 여기서 못 있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지금 들어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뭐 이상한 노숙자라도 들어오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밤에 비명소리가 들린대요. 건물 안에서. 정확하게는 복도에서 들린대, 복도에서. 그래서 제가 비명소리요? 아니 거기 고객님 말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비명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사장님 이 건물 이상한 건물 아니에요 하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이상한 건물 그런 이야기는 나 따로 못 들었다. 근데 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들리냐 하니까 자기가 딱 잠이 들랑말랑 하는 그 순간 여자가 복도에서 비명을 으악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는 듯이 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은 다 깨버리고 복도에 나가봐도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없고 이 건물 위치가 근처에는 오래된 주택 몇 채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까지 걸어가려면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렇게 걸어가야지 편의점 하나가 나오고 많이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누군가가 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뭐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연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장난친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며칠만 조금 참아보시라. 정 안 되겠으면 내가 주인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도 내가 그러면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며칠은 한번 참아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이제 저도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별일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룸에다가도 손님을 한 팀을 또 넣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인데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관공서에 발령받아서 오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두 분 다 그 관공서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을 3룸에 놓고 그분들도 직장 때문에 바로 이사를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마음에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객님 그 오늘 날짜로 또 한 팀이 3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집이 좋으니까 아마 바로바로 사람들이 채워지고 북적북적해질 것 같다 하니까 그분이 사장님 저 지금 그 집에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없으면은 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모텔에 있대요. 모텔에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냐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저한테 더 이상 말을 하면은 미친 여자 소리 들을까봐 자기가 저한테 차마 전화는 못했는데 그날도 저랑 전화를 끊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또 누군가가 복도에서 으악 소리를 막 지르는 거래요. 근데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문을 누군가가 막 긁기 시작한대요. 손톱이 막 갈리는 소리? 막 끼깃끼깃 하면서 그 철문을 막 긁으면서 으악 소리가 났다가 한순간에 또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여기 하루라도 더 있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사장님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자주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여성분 집에 그것도 다른 여성분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즘에 그 함부로 들어가고 그랬다가 저 교도소 갑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니까. 상관없다고 자기 이거 통화 녹음 다 하시라고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한 번만 우리 집에 있어보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자기 속옷이든 뭐 개인 기중품이든 다 챙기고 나왔으니까 이불도 다 깨끗한 새 거니까 그냥 하루만 제발 좀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빈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일을 워낙 또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쪽으로도 뭐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촉이 좋은 편이기도 해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가볼까? 가가지고 진짜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은 그냥 시원하게 막 욕을 한번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투룸 세입자분께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 알겠다. 오늘 갈 테니까 집 비밀번호를 넣어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당신 집에서 그 어떤 곳도 안 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뭐 사라졌니 어쩌니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당신이 부탁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걸로 나한테 태클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니까 자기가 절대 그럴 일 없고 그냥 그 집에서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만 좀 봐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도착을 하니까 한 7시 반쯤 되더라고요. 7시 반쯤 되니까 때마침 제가 계약한 3룸 세입자분들이 그 집 1층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가 나온다 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하니까 제가 저희 집에 지금 누수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빈 방에서 오늘 하루만 좀 눈 좀 붙인다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투룸 세입자분께서 뭐 베개랑 이런 것 좀 몇 개 또 넣어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한다. 대충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그러시냐 하고 저는 이제 그 투룸 세입자 여성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런 그런 게 느껴지는 건 없더라고요. 솔직히 건물 입구에서부터 그랬고 그냥 정리정돈 잘 되고 깔끔한 리모델링 된 집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뭐 제가 낯선 사람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불편해도 거실 바닥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유튜브 좀 보면서 잠이 들었죠. 그날 제가 좀 피곤했는지 평소에는 제가 좀 많이 늦게 자는데 한 10시도 안 돼서 제가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 있는데 진짜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비명소리는 아니고 약간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약간 이런 소리?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눈이 정말 번쩍 딱 뜨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만 뜨이는 게 아니라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서고 있더라고요. 제 몸에서. 제가 이제 느꼈죠. 와, 이거 진짜다. 이렇게까지 머리털이 선 적은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 제 이야기 그 일주일 집에 나왔던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머리카락이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머리카락은 삐죽삐죽 서고 있고 다행히 가위는 안 눌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숨을 죽이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집이 중문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현관문으로 제가 딱 도착을 하고 길을 이제 현관문 쪽에 딱 대는데 현관문 긁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하면서 끼익 하면서 그리고 이거 누군가가 장난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100% 영가나 뭐 귀신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문을 그냥 순식간에 확 열었습니다. 확 열면서 뭐야 씨 하면서 제가 욕을 하면서 복도로 나갔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분명히 뭔가가 소리가 나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없고 그리고 문에는 그 긁힌 자국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한 1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1층에 내려가서 그때는 담배를 태울 때여서 제가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진정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복도에 올라가는데 그 투룸 세입자 방이 3층이었거든요. 3층 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으악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진짜 뒤로 그냥 철푸덕하고 주저앉았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그 계단을 3층까지 막 전력 질주를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로 뭐가 있는지. 올라가니까 없어요. 없는데 4층에 거기 3룸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 남성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마주쳤고 사장님 무슨 비명소리 못 들었어요 하고 저한테 내려오시더라고요. 하고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3층에서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다가 소리를 듣고 와이프가 무섭다고 내려가버려 해가지고 자기가 내려왔대요. 예.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고 1층에도 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벙찌다가 이거 무슨 일이냐 하다가 그분께서는 저한테 사장님 혹시 저희한테 뭐 속이신 거 있냐고.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저 진짜 속인 거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속였으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저 진짜 그런 짓 안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그분하고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제가 그 투룸 세입자 방에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뭐 잠도 안 오고 그냥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급한 대로 뭐 비명 지르는 귀신도 검색해보고 뭐 간단한 비방하는 것도 검색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찰나에 복도에서 이번에는 정말 선명하게 제가 들었어요. 네.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속삭이듯이 예.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뭐 이 소리를 한 3번 4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하고 혼잣말을 좀 했죠.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소리를 강하게 내시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복도에 나가고 혼잣말을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제가 막 혼자서 가만히 서서 중얼중얼거리는데 계단 쪽에서 우리 계단에 내려가 보면 센서등이라고 하죠. 천장에 LED 등. 네. 센서등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례를 하고 또 기도를 조금 혼자 해드렸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시겠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데 가시고 앞으로는 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은 거기서 도저히 잠을 잘 여력이 안 돼가지고 날 밤을 새고 다음날 이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투룸 세입자 여성분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4층에 들어오신 분하고도 같이 겪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일단 먼저 그거부터 체크를 해보겠다. 사실 내가 있는 사무실이랑 여기랑 거리도 너무 멀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정확한 거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다 말씀을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씻고 사무실로 가서 검색을 좀 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5년 전에 여기서 연쇄살인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집이 신축이었고요. 뭐 지금은 구축이 되었지만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 한 명이 그 집에 사는 여성분 3명을 갖다가 무참히 그렇게 살인을 한 사건이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참 이게 뉴스에도 대문짝만하게 그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니까 참 제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세입자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한테 너무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한테. 사장님 여기 그 살인범 이름이 김철수였는데 여기 그 김철수 살인사건 집 맞죠? 이러니까 맞대요. 그럼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하면은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이 집을 임대를 안 했던 거래. 그래서 40-50분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했었던 거고 하필 재수없게 제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이거는 계약 못 한다 우리. 예. 전부 다 계약 파기할 거고 보증금뿐만 아니고 이 세입자들한테 이사비 다 돌려달라. 진짜 안 그러면 나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대. 네. 물론 계약서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게 맞죠. 그렇게 제가 주인분하고 한창을 갖다가 실랑이를 해도 이 주인분이 참 너무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말은 자기도 피해자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경기도 사람인데 이 집이 너무 급매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대요. 근데 사고 나서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은 무섭다고 다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멘탈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건물이 예. 대출도 있는데 매달 월 수익은 없이 막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뭐 마지막으로 천도제 같은 것도 한번 지내고 그리고 나서 올 리모델링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또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는 솔직히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이 세입자분들은 제 손님들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그냥 우리 손님들 빼달라. 그래도 주인은 뭐 어쩔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면서 그냥 계약서대로 하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참 우리 손님들한테 뭐랄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일단은 이 주인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네. 끊고 이제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 집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고 3명의 여성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자기한테 막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어떡하냐. 나 너무 무섭다. 근데 여기에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다가 내가 이건 어떻게든 한번 도와줘 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내가 조금만 더 의심을 하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은 이 집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집 좋네 괜찮네 싸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막 이런 죄책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제가 받았던 수수료를 먼저 돌려드리고 이걸로 일단 당분간 모텔 생활하시는데 조금 보태라. 그리고 개인용품 이런 거 좀 다 들고 가시고 내가 그 집에서 한 며칠만 더 있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으시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그런 거를 조금 느끼는 편이고 예민한 편이기도 해서 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내가 최대한 뭐라도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해보고 정 안 되면은 무속인이라도 불러볼 테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자기는 좋다고 알겠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그분하고 전화를 끊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팥이며 고춧가루며 소금이며 막 이런 것들도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혼자. 네. 그러고 그 집을 향했습니다.
참 웃긴 게 그런 집들은 보통 특징이 제가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갈 때 항상 몸에서 무슨 이상한 신호들이 오는데 거기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한 집인 느낌밖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날도 제가 올라가면서도 분명히 며칠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지, 소름도 안 돋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투룸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머리털이 쓰더라고요. 분명히 집 안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집 안에서 한기가 돌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집 안을 좀 구석구석 봤습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고, 제가 뭐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보이지는 않는데, 뭐 아무튼 좀 집안이 확실히 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네. 그거는 그거니까 저는 일단은 잘 준비를 했죠. 그 거실 바닥에 다시 누워가지고, 그날은 제가 저희 집에서 베개랑 이불도 들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이불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잠든 시간이 아마 11시에서 12시 사이였고, 제가 막 잠이 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복도에서 막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 그 되게 아파하는 소리인데, 아, 우리 배 아플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막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그 방문을 갖다가 막 팡팡팡팡 하면서 손바닥으로 막 쿵쿵쿵쿵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또 왔구나. 이제는 뭐 별로 무서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되게 조금 안타깝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죠. 열으니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한테 소금이며 팥 뿌리는 것도 참 웃긴 일인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닫고 오늘은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잠이 드니까 꿈을 꿨는데 네. 꿈속에서도 제가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서 이런 고통에 휩싸이는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니까 그 안방에, 큰 방에서 어떤 여성분이 온몸에 피범벅인 채로 어휴. 손바닥으로 벽을 막 이렇게 근근히 짚으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고통이 흐느끼더라고요. 온몸이 그냥 피칠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꿈에서 무섭다기보다 뭐 도망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게 너무 안 돼 보이고 아파 보이고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뭐 제 의지대로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분한테 다가가서 제가 막 안아드렸거든요. 얼마나 아프셨냐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고,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드셨을 것 같다고 막 안아드리니까 그 여성분이 너무 아파 살려줘 계속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울면서 그분 등을 갖다가 다독이다가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니까 실제로 제가 자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서 세수를 한번 하고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고 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까 안방 꿈에서 그 여성분께서 막 벽을 막 짚고 계셨잖아요. 그 벽을 갔는데 이게 벽 색깔이 그게 약간 실크 벽지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빛이 도는 그런 벽지였는데 이게 군데군데 뭔가 거뭇거뭇한 게 뭐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방에서 시칼 1개를 꺼내 들고 와가지고 그 벽지를 쬐습니다. 쬐니까 핏자국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방 안에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망을 가다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피범벅이 된 채로 그 벽을 이렇게 짚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보는데 또 눈물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당장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근처의 마트에 가서 최대한 뭐 살 수 있는 건 다 샀습니다. 탁주도 사고 소주도 사고 뭐 맥주도 사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막 향도 사가지고 뭐라도 좀 해드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고 제가 막걸리 한 잔 드렸다가 맥주 한 잔 드렸다가 소주 한 잔 드리면서 제가 향도 피우고, 나름 정말 열심히 배운 건 없지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제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정말 한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다 털어내고 그 인간은 죽어서도 분명히 벌 받을 거다고. 그 사람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 범인은. 그 인간은 살아서도 산 게 아니고 죽어서도 엄청 고통스럽게 살 테니까 하여튼 간에 좀 제발 다 털고 그냥 좋은 곳으로 가달라고 막 기도를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다음 날이 됐죠. 그리고 제가 원래 계획이 총 3일 동안 그 집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고 다음 날도 제가 밖에서 일을 다 보고 그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는데 아무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만 없었고 또 내일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죠. 네.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제가 잠을 또 자고 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꿨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막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예.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그 안방으로 걸어가니까 그 여성분이 계셨고 근데 그 여성분이 피를 안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배가 아프신지 배를 계속 이렇게 부여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 많이 아프셨죠? 아, 참 도움이 못 되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또 그분한테 막 공감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배가 아픈 와중에도 약간 옅은 미소를 띠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입만 봤거든요. 이게 머리를 다 풀어 예. 헤치고 계셔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입만 봤는데 약간 옅은 미소를 짓는데 이게 뭐 비웃는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저를 그냥 좀 귀엽게 봐주는 듯한 하여튼 그런 웃음을 짓더니 순식간에 꿈에서 탁 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일단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 일단은 여기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은 했다. 일단 선생님도 이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인한테도 내가 도배지 찢은 것도 다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할지도 다 말을 해주더라. 이거는 그 주인도 몰랐던 부분이고 해서 그 핏자국 있던 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핏 칠갑돼 있는 방에서 못 살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이사는 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약속하지만 나도 좀 무지했던 잘못이 있으니까 뭐 이사비 조금 보태시라고 한 50만 원 정도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자기도 알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룸 세입자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려야 돼서 3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사를 안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냐니까 사장님 오시고 난 뒤로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지금 4일째인데 그냥 그날 하루 들은 게 자기는 다였답니다. 그래서 그렇냐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그 3룸 세입자분한테 또 생각이 나서 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4일째 되는 날 저하고 통화를 한 다음 그날 꿈을 꿨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그분이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미안했다 그러고 사라지셨답니다. 그 여성분이.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다 부질없어서 그냥 간다 이러면서 그분이 사라지셨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3룸 세입자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여기 와서 뭘 했냐고.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한 거는 딱히 없고 그냥 꿈을 꿨는데 그냥 공감해드린 게 다였던 것 같다. 진심을 다 네,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뭐 좋게 봐주셔서 가신 것 같더라. 예. 사실 우리도 이 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집인 걸 이제 알게 됐다. 근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와이프는 미신을 안 믿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괜찮다 하고 또 다행히 그분께서도 꿈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살아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 많은 분들께서도 진짜 큰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산 사람이든 죽은 귀신이든 간에 이 진심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도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공주 아빠님. 네. 그러면 뭐 그 집주인분은 그 후에 좀 어떻게? 그냥 네. 저는 이제 그분하고는 아예 거래를 안 하기로 했고 다행히 투룸 세입자분한테는 보증금 다 돌려드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사비도 자기가 한 50만 원 챙겨주고 해서 저하고 그분하고 해서 50씩 해서 100만 원 이사비 보태가셨고 뭐 3룸 세입자분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계실 거고 근데 나머지 방들은 모르겠어요. 아예 그 집을 제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주 아빠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업을 하시더라도 바르게 하시니까 앞으로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당장은 뭔가의 뭐 큰 이득이든 적은 이득이든 그게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사필기정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필기정,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네. 예, 저도 그 말을 조금 무서워해가지고 항상 행동 조심하고 삽니다. 사필기정을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공주 아빠님께서도 언젠가는 더 지금보다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주 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저희 시들모에서는요 단순하게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를 한번 더 뒤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얘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주 아빠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잘 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